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화요일장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죠. 코스피 지수는 0.6%, 코스닥 지수는 0.8%가량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양시장 모두에서 기관과 개인의 매수세가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어떤 테마주들이 주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 시장의 주인공은 어떤 종목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략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도 시장 상황에 이어서 공략주에 대한 공략도 도와드리겠지만 더 구체적인 종목명이라든지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드릴 텐데요. 우측 하단 QR코드 통해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저희가 있는 노란톡방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부터 매도가까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한번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수익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갈 텐데요. 먼저 저희가 지난주에 KPF, 아남전자라는 종목을 공략을 해드렸는데 각각 24%, 14% 상승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상신 EDP가 60% 넘는 수익, JLK는 44%나 수익을 창출했네요.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상신 EDP는 2월 21일 방송에서 공략해드렸던 종목이었고 삼성 SDI와 스텔란티스의 미국 합작 공장, 배터리 공장 설립 소식에 저희가 수혜주로 공략해드렸습니다. 특히나 각형 배터리 관련주를 지금 보시면 좋다라고 전문가님이 정확하게 공략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타이밍에 공략을 해드렸죠. 공략해드린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62.6% 수익을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방송했던 JLK라는 종목은 삼성전자의 AI 원격 의료 관련주로 공략을 해드렸었고요. 이 종목도 역시나 저희가 이렇게 눌림목에 정확하게 공략을 들어갔었고 이렇게 바로 급등이 3일 연속 나와주면서 44% 넘는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종목명과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셔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 QR코드 찍으시면 저희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휴대폰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 화면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들이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바로 입장하셔서 오늘 방송 마치자마자 공개되는 종목명 바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에서는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공략해드릴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과 가격 전략 잡아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더 많은 교육 자료들을 방송이 없는 날에도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난 2월 21일 화요일에 로봇 관련주 이렇게 대표적으로 3가지 종목을 콕 집어서 공략을 해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100% 넘는 상승이 나와줬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9%, 뉴로메카도 정확하게 100% 어제 기준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다음 상승 섹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강하게 상승 나올 수 있는 테마 그룹과 그리고 그 리스트까지 정확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혜택 주어지는 노란톡방 생방송 중에만 입장문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오늘의 공략주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레드 전문가님과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일주일에 단 하루, 일부에 단 한 가지 종목만을 공략해드릴 예정인데 오늘은 헤지 테마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금리 인상이 또 한 번 다가오고 있죠.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인상으로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는데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금리를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되고는 있지만 0.25%
100 포인트라도 인상을 시킨다면 사실은 시장에는 조금씩 압력을 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SVB 사태에 이어서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도 파산 위기에 처했었죠. 어떻게 조금은 해결이 되는 듯 싶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미국의 중소은행들의 파산 위기에 저희가 또 관련주들을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하고 은행에 대한 불신이 커질 상황에도 저희는 또 해지 테마를 노려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공략해 볼 테니까요. 과연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저희와 함께 오늘 방송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명과 가격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만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노란톡으로 바로 들어오셔서 오늘 드릴 혜택도 모두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많이들 기다리셨을 전문가님 모시고 잠시 후에 돌아올 테니까요. 1분만 기다려주세요. 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화요일장 저희 1부 바로 시작했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 달릴 아나운서 윤지은입니다. 오늘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다리셨을 레드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참 요즘 시장 엄청나게 살벌합니다. 폭등이하고 폭락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폭락할 때는 엄청나게 폭락하고 또 어떨 때는 폭승할 때는 또 엄청나게 상승하고요. 이거 어느 잔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악재가 계속 왔다가 나오다가 또 들어가고 나오다가 또 들어가고 어느 잔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2차 전지하고 반도체 위주가 좀 상승해주면서 시장을 좀 그나마 하락을 막았지만은 아직도 시장에 계속 위험한 감지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미국 은행주들이 요즘 파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SVB 파산만 있을 뿐만 아니고 실리콘밸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은행들도 파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크레디트 은행 까지 파산 우려까지 나왔었죠. 그렇다면 다음 주인공은 또 어떤 주인공이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야, 자꾸 그 은행들 파산한다고 하는데 그 무섭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 왜 자꾸 무섭게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추가적인 악재도 우리는 시장에서 해지 대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수익만 보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손실을 줄이고 손실이 시장이 하락이 오기 전에 미리 안전적인 가이드로 자리를 잡으면서 시장에 대응하는 것 역시 주식을 하는 거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 알려드리고요. 제가 엄청나게 말이 많아가지고요. 24시간을 얘기해도요. 엄청나게 할 게 더 많아요. 하지만 제 방송은 지금부터 2시간이고 이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정말 해운 방송을 잡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더욱 혜택을 받고 싶으신 분들 밑에 QR코드 보이시죠? 거기 노란 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최근에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호재로 보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최근 CS에서 크레디트 은행을 UBS에서 크레디트 은행을 인수함에 따라 가지고 금융 완화가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부하시성 해소로 시장이 상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한 것뿐이지 아직까지는 기준금리도 미국에서 높고 기준금리가 높기 때문에 은행들이 파산이 된 거잖아요. 왜 기준금리가 지금 상황에서 높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추가적으로 왜 폭락이 나올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아나운서님 네. 은행주들이 추가적인 폭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은행주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요. 네. 하루에 대폭락만 해도 60%예요. 하루 동안 60%요? 네, 60%하고 70%예요. 은행은 말 그대로 고객하고 신뢰잖아요. 그렇죠? 네. 고객하고 신뢰예요.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리 구제 금융이 됐다고 하더라도 투자자한테 신뢰를 잃어버리는 상황이죠. 이미 신뢰를 잃었군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UBS가 크레디트 은행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크레디트 은행의 어제 주가가 52%까지 빠진 거예요. 네. 이미 그것도 신뢰를 잃었다라는 뜻이군요. 그렇죠. 하지만 음. 제가 생각할 땐 네. 여러분들 매번 이 방송에서 이 주식 방송에서 맨날 이렇게도 얘기할 거예요. 이제는 시장이 빠졌으니까 차트 현식으로 해가지고 또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갭으로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또 다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만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은행이 파산이 될 우려 가능성이 크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하락될 가능성이 겁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지 지금부터 우리가 갖고 온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네, 봅시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를 통해 가지고 왜 지금 시장에 폭락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하고 왜 그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노안톡방 안 들어와가지고 일주일 후에 아이고 시장이 이렇게 하락이 됐주야 아이고 저 노안톡방 들어갈 걸 뭐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빨리 앞장서가지고 입장하셔가지고 관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아이고 저 사진 잘 찍어주셨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저는 오늘 국채 테마를 갖고 왔어요. 국채. 국채 테마를 갖고 왔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신용평가사 관련주를 갖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 빨강 전장 이제 연준에서 금리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신용평가 관련주 갖고 왔구나. 아니면 금리 때문에 국채 관련주를 갖고 왔구나.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금리 인상 관련 테마로 갖고 올 거였으면 안 갖고 왔어요. 금리 인상 테마에서도 테마 복합 테마로 또 부각이 되는 국채 관련주를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그 국채에 따라서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신용평가 관련주를 갖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국내 상장사가 미국에서 어떤 은행이 파산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은행하고 연관이 돼서 상승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슬라가 상승하는데 상관없는 센트럴모텍이나 이런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것처럼 똑같이 연관된 테마로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넷마블이 오늘 주가가 상승하고 있죠. 그 넷마블이 왜 상승하겠습니까? 중국에서 판자 외호 게임이 규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상승하는 거예요. 기업이 뭐 선장 가치성이 높아가지고 상승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규제 완화 때문에 상승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테마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아나운서님. 네. SVB 금융권이 계속 불안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계속 불안이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도 파산 우려로 해가지고 저번 주에는 60% 이상 빠졌고 이번에는 52%까지 빠졌어요. 네. 더구나 어제 UBS 스위스 은행에서 구제를 받았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뭐 다른 은행들 계속 파산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요한 거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어제 규제를 받았는데도 떨어진 이유는 뭐냐면은 추가적인 은행들이 도산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왜 이 도산 우려가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부터 관건이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관심을 갖고 봐야 돼요. 저는 이 금리를 계속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그게 위험해졌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혹시 아닐까요? 금리가 올라간 거는 보통 다 아십니다. 네. 100세 어르신도 그 정도는 아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은행들이 단순히 금리가 올라가지고 망했다? 뭐 그것도 있죠. 네. 하지만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은행들이 그동안 예금을 맡긴 기업들이나 개인들에게 이자를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자요. 네. 네. 우리 아나운서님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면은 네.
은행에서 이자가 나오죠. 그렇죠. 예금이 아무리 적게 나오더라도 이자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부채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은행에게 돈을 맡겼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수익을 주려면 돈을 굴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민연금이 SBB에 투자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요. 자, 여러분들 이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가 재밌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뿅. 자, 넥스트. 은행들이 위험하다. 저희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사실 은행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떨어지면은 지금 사야 한다. 그리고 주가가 바닥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야. 저는 이거는 사실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금리를 동결하겠다, 금리를 인하하겠다, 금리를 상승하겠다가 매번 반복이 되는 증시시장이에요. 금리가 동결이 되면은 지수가 연속적으로 장기간 동안 상승할 줄 알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금리가 동결해가지고 시장의 호재가 아니고 시장의 단기로 부하시성 해소가 온 것뿐이에요. 시장이 좋아지려면 금리 인하가 돼야 합니다. 금리 인하가. 이번 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 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 제로는 이번 연도에 없을 겁니다. 대신 금리 중단에 따른 어느 정도 부하시성 해소로 주가는 좀 띄워주겠죠. 그 부분에다가 그리고 아무리 최근에 지표들이 하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표들이 하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준 입장에서는 몇 달 연속으로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얘들가 빨간색 전자 입은 저 사람이 왜 은행주들이 앞으로도 파산될 가능성이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알맹이송에서 속알맹이 그리고 속알맹이송에서도 최근을 자세히 봐야 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식하고 부동산에다가 돈을 집어넣는 것보다 은행에다가 예금을 맡겨두는 게 낫겠다. 뭐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있고 기업들도 있죠. 왜냐하면은 실리콘밸리 SBB 같은 경우는 벤처 투자자들한테 스타트업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하는 회사이고요. 네. 그리고 이 투자하는 회사들한테 이제 돈을 빌려주고 투자를 하면서 또 여기에 따른 예금이 계속 들어와요. 이 기업들도 은행한테 예금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예금을 맡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은행에도 계속 돈이 뭉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때가 제로금리 시대였어요. 제로금리 때 대부분 은행의 시중에 돈이 몰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 SBB 회사 회장 그레베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금 들어왔으니 이자 부채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기업들한테 넣어줘야겠다. 그리고 이 이자를 통해서 이 돈이 자꾸 예금이 들어오는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좋아하는데 이 이자를 주려면 은행의 입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금이 계속 몰려 들어왔을 때 제로금리 때 예금이 몰려 들어왔을 때 은행 입장에서는 그 예금들을 또 나중에 고객들한테 이자 쳐서 줘야 하기 때문에 이 은행들이 다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이 은행이 최근에 SBB만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SBB만 있는 게 아니고요. SBB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중소형 은행들도 많다는 거죠. JP모건, 그다음에 골드만사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역시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우려감에 다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전문가님 제가 이해한 바를 한번 시청자분들께 한번 정리해드리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SBB 실리콘밸리 은행에 이어서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도 파산 위기가 있었죠. 이렇게 금융 위기가 다가올 때 시장이 눌릴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지수가 만약에 하락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베팅을 하시겠습니까? 뭐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요.
중에서 약세장에 반대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해지 테마를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해지 테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게 첫 번째 해지 테마 관련주인데 추가적인 중소은행들의 파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만큼 위기 속에서 오히려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테마주 저희와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략해 드릴 종목, 정확한 종목명과 가격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종목에 대한 정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이제 절반 정도 벌써 흘러왔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하셔야지 종목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휴대폰에 있는 기본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저희 노란 톡방 안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노란 톡방 살짝 보여드리고 있는데 600분이 넘게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도 빠르게 들어오시면 오늘 당장 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수익 창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저희가 신용평가 관련주를 가져왔는데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신용평가 관련주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만 금리 인상 말고도 또 한 가지 복합 테마가 있죠. 바로 국채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에 동시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첫 번째 종목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생방송 중에만 노란 톡방문 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입장하셔서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소은행 파산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그 우려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 해지 테마를 공략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계셨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이 해지 테마 신용폰과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안 선생님, 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다음 장면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들이 왜 망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금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은행에 은행에서 벤처기업들의 돈을 빌려줬잖아요. 네. 그런데 또 이자가 높아지니까 벤처기업들이 이자를 갚기가 어려워지고 네. 그렇다면 또 은행에 돈을 맡겼던 개인들이 이자를 돌려받기가 힘들어졌다. 저는 그래서 개인들이 또 이렇게 인출을 하러 뱅크러니 사태가 일어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맞지만은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왜 실리콘밸리 은행들이 왜 하락이 될 수밖에 없는지 주요 원인을 퀴즈 타임 통해서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뿅. 자, 안호수님. 네. 여기 보면 국채가 있고 부채가 있고 금리가 있고 이자가 있습니다. 네. 이자가 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왜 실리콘밸리하고 왜 최근에 은행들이 악재 요소가 왜 높아졌는지 주요된 원인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알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정답이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직접적인 원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 하나요? 네. 직접적인 원인 하나라면은 이자도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자, 시청자분들 네, 제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정답은 바로 다음 장면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뿅! 국채입니다. 국채인가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네. 왜냐하면 미국 대은행 기업들은 네. 이제 예금이 많이 들어오니까 돈이 자꾸 쌓여요. 돈이 자꾸 쌓이는데 이 돈이 쌓이는데 나중에 고객이 돈을 유출해 오면은 이자를 해서 줘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은행에 기존에 10만 원밖에 없었는데 예금이 자꾸 들어오니까 예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 실리콘밸리 입장에서는 이 만 원이 20만 원까지 갑니다. 20만 원까지 가면은 이 20만 원까지 간 그 수많은 돈들을 이자를 쳐가지고 고객들한테 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실리콘밸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돈을 굴려야 할까요? 투자를 해야죠. 그렇죠.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를 해야 하는데 이 SVB 실리콘밸리 회장이 그랜 베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 미국은 천조국이고 우리는 채권으로 미국은 따라갈 자가 없어. 국채로는 미국 따라갈 자가 없지. 10년, 30년 만기 국채로 가자 하면서 풀매수 해버립니다. 이 회장이. 풀매수를 하고 국채를 매수를 하다 보니 사실 이 국채를 매수하면 어느 정도 은행 입장에서도 매력적인
투자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단기간에 이자가 쳐서 나오는 것보다 나라한테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10년에서 30년 만기 이상으로 계속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고 고객들이 한꺼번에 돈을 또 뺄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 입장에서는 구채 쪽하고 주택 근당 그쪽에다 채권을 사고 이 구채 방식으로 하면서 그쪽에다가 몰빵했다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때는 다음 장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때는 제로금리 시대였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도까지 제로금리였어요. 네. 그때는 얼마나 돈이 풍부했어요. 그렇죠? 얼마나 돈이 풍부하고 그 돈으로 해서 돈으로 지수를 올리고 돈으로 주가를 올릴 수가 있다는 게 엄청나게 말이 많았던 시대였어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땅값도 그렇고 엄청나게 거대하게 상승할 때였어요. 그때 이 실리콘밸리 은행들이 국채를 사게 된 거예요. 국채는 말 그대로 금리가 낮을 때 사면은 상승합니다.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면은 국채는 반대로 하락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 1월 달에 1.25였던 기준금리가 지금 몇 프로까지 올라갔을까요? 4.75%까지 올라갔어요. 어지어지합니다. 이 미국 은행권들이 어지어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고객들이 제로금리 때 돈을 맡겨놓고 은행들은 그 돈을 예금을 이자를 쳐가지고 수익을 내서 줘야 하는데 구채 쪽으로 다 샀는데 구채가 가격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 은행들이 유상증자도 내고 주가도 떨어지고 하니까 아이고 계속 언론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은행은 돈이 많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인출하실 분들 인출하시고 예금하실 분들 예금하시라. 사실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속으로는 안 돼, 돈 빼오지 마. 뱅크 돈 빼오지 마. 인출하지 마.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신뢰가 떨어진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실리콘밸리가 유상증자까지 끼고 그다음에 파산 우려가 있다는 소식에 따라 가지고 뱅크런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이틀 만에 은행주들이 다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안원 선생님. 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시장에서 채권 관련주가 중요해요. 채권 관련주요. 그렇죠. 채권 관련주가 중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해지 테마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주에 또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더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또 그 전후에서 이 위험성이 한 번 더 시장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기준금리가 지금 은행들이 파산 우려가 있잖아요. 네. 파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아무리 베이비 스텝을 한다고 해도 네. 베이비 스텝 한다고 해도 지금 기준금리가 엄청 높아요. 지금도 높은데 어쨌든 또 올리는 네, 거니까요. 지금 4.75인데 여기서 아무리 베이비 스텝 뭐 0.20 올린다고 해도 4점 몇이냐? 4.9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가 역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더구나 또 한국은행은 동결이 됐단 말이에요. 동결을 했고 이번에 기준금리 올려야 하기 때문에 네.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또 올릴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채권 관련주, 채권에 있는 은행들을 조사하는 신용평가사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그 금리 인상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죠? 목요일 수요일 금리 저녁인가요? 인상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전에 이 관련주를 매수하면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 후에 매수하면 그 좋을까요? 후에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아, 왜? 그런가요? 지금 우리는 연준의 금리 일정에 맞춰가지고 매수를 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럼요. 제가 갖고 온 제목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금리 올린다 해가지고 금리 관련주 갖고 오셨으면 사실 금 관련주 갖고 왔을 거예요. 금 관련주요? 네. 하지만 지금은 은행들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은행들이 지금 파산 우려가 있고 그리고 그 은행들이 채권을 쓴 은행들이 국채에다가 투자를 한 은행들이 많잖아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형 은행사들이 예금을 한 투자자들한테 이자를 주려고 국채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준금리 지금 1.25%대 미국 은행들이 채권을 샀는데 지금 기준금리가 4.75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 구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구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채가 떨어지니까 은행들이 파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올린다 안 올린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신용평가사 관련주를 사는 것보다 구채가 떨어지면서 은행들이 우려감에
하락이 될 때 이 종목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그 전에 사도 늦지 않고요. 꼭 연준 일정에 맞춰서 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금리가 낮을 때 사면 국채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을 때 중소은행들이 국채를 사들인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급격하게 높아지다 보니까 국채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국채를 빌렸던 은행의 부담이 되게 된 거죠. 결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SVB라든지 CS의 중소은행 파산을 가져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가격 하락에 반대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오늘 저희가 공략해 보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연준의 금리 인상 전후에 따라서 이 종목 공략을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빠르게 저희와 함께 가격 전략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명부터 매수가, 매도가까지 안내해드리는 노란톡방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란톡방 살짝 보여드리고 있는데 600분 넘게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방송 이제 15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빠르게 입장하셔야지 오늘 종목에 대한 공략 방법도 받아가실 수 있고 방송이 없는 날에도 저희가 매일매일 더 많은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혜택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해지 테마 관련주로 첫 번째 종목을 준비했는데 해지 테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안전자산인 금 관련주라든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금 관련주는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님께 좀 더 힌트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좀 더 힌트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힌트 더 드릴까요? 더 주셔야죠. 좋습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떨어질 때 항상 생각하는 게 금하고 품절주하고 품절주.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또 정치 테마주도 생각하실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다음 PPT 다음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은행주 붕괴 우려로 SVB 파산이 되면서 은행주가 계속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따라서 저는 노란톡방에서 다 알려드립니다. 뭐 뱅크, JP모건, 뭐 퍼스트 리버브리, 뭐 웨스퍼고, 뭐 골드만삭스 이렇게 해주는 노란톡방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입장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대비를 다음 장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다음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해지 테마, 시장이 하락할 때 상승하는 주요된 종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금리도 있지만은 은행주들이 하락할 때 은행주들이 왜 하락하는지 채권으로 인해 국채로 인해서 하락이 되기 때문에 신용평가사 위주로도 상승이 되죠. 하지만 반면적으로는 또 안전자산이 쏠리면서 금 관련주도 상승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입니다. 자, 다음 장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금일까요? 품절주일까요? 무상증자된 품절주일까요? 아니면 신용평가사 관련주일까요? 일단 금 관련주는 오늘 종목은 아니라고 하셨고 네. 저는 사실 예전에 저희 방송에서 품절주, 뭐 양지사 이런 종목들을 공략한 적이 있었잖아요, 전문가님. 네네. 아마 이렇게 약세장에서는 품절주들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종목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실 그 부분도 사실 생각했어요. 네. 근데 품절주하고 해봤자 솔직히 양지사밖에 없습니다. 양지사밖에 없나요? 네, 양지사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양지사 이름이 약간 저는 무서워요. 왜요? 주구사. 주구사. 죽을 사. 주구사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양지사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시장이 좋아지면 양지사가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네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위험한가요? 네, 단기로 보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테마가 부각이 되는 그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관련된 종목 갖고 와야죠.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뭡니까? 은행주들이에요. 은행주. 네, 그렇죠. 그러면 은행주의 파산 우려가 되면은 네. 신용평가사 관련주들이 해지 테마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은행주가 파산 위기가 있을 때는 반대로 해지 테마는 신용평가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용평가사 관련주 가지고 왔고요. 네. 여러분들 금리 인상 수혜주로 생각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은행주들이 파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은행들이 국채 때문에 파산이 되기 때문에 신용평가가 또 등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용평가사 관련주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포인트를 더 두셔야 한다는 점, 그 부분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노란톡방에 입장하신 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전문가님, 제가 신용평가 관련주 중에 아는 거 하나 있는데 네, 그 땡땡 신용정보라고 네네. 있죠. 혹시 오늘 종목이
이 종목 맞나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네. 사실 예전에 저희가 한번 금리 인상이 때 한번 갖고 온 종목이었어요. 가져왔었나요? 네, 갖고 온 종목이었어요. 고려신용 정보 아닌가요, 그럼?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이거 예전에 했었는데. 아닙니다. 여기 고유신용정보가 여기 이 건물하고 똑같은 건물이에요. 네. 맞아요. 저도 네, 항상 똑같은 봅니다. 건물이에요. 네. 저번에 우리 한번 관심 종목 갖고 오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고요식당인가 하고 봤는데 고요신용정보였어요. 네, 왜?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나서 아닌가요, 오늘은? 네, 그 부분은 아닙니다. 왜죠? 네. 네, 그럼 그 어떤 종목은 종목이죠?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힌트 조금 더 드려볼까요? 네, 이게 자. 많은 종목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해치템하고 연관된 종목을 좀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네, 차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양지사부터 보여드립니다. 양지사, 그다음에 여기에 딱 가지고 SCI 평가 정보, SCI 그다음에 평가 정보, 고려신용 정보, 그리고 여기에 금 엘컴텍하고 TKG 엘강하고 HAB 글로벌하고 금 관련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차트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저 6개가 차트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네. 시장이 하약장에서 해지 테마로 부각이 되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하락될 때는 똑같은 차트 방식으로 시세가 나오고 시장이 상승할 때는 또 빠진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은행주들이 파산 우려가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부활시성으로 해소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어느 정도 인하가 돼야 은행주들이 어느 정도 부활시성이 잠길 수가 있는데 금리가 인하가 아닌 또 동결이 된다고 하면은 잠깐만 좋아질 뿐이지 은행주들이 다시 한번 파산 우려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치 테마들을 다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치 테마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채권하고 구체 관련주로 연관되어 있는 신용평가사 관련주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노안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네. 다 아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리가 다 똑같아요. 상승 패턴도 똑같고요. 그리고 가격도 엄청나게 싸요. 가격이 쌉니까? 네, 가격도 쌉니다. 이 종목 너무 궁금한데 지금 이 종목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전문가님 아래쪽에 보시면은 QR코드가 떠 있거든요. 저희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이 정답인지를 바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러분들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켜시고 카메라 화면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시면 오늘의 정답 해치 테마주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신용평가 관련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도 이 종목을 공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미리미리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선취매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미 오른 종목 말고 저희와 함께 앞으로 오를 종목들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8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종목 받아가실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방금 차트를 보여드린 것 중에 전문가님, 저는 HLB 글로벌이라는 종목 이 차트가 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종목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물결치고 있거든요. 네 번째 종목입니다. 그렇죠. 물결이 되게 이쁘죠. 네. 이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매력적인 구간이에요. 네. 그렇죠. 매력적인 구간이고 네. 사실 여기서 이제 우상향 형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갭상승이 되는 것보다 기대감이 쌓이면서 금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안전자산으로 금값이 올라가면서 HAB 글로벌 관련주도 계속 우상향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따라서 또 엘컴텍이 하는 대장주가 또 있고 금관련주 네, 엘컴텍이요. 그리고 TKG 엘강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신용평가사 관련주도 있고 양지사도 품절주 양지사에다가 무상증자 관련주도 있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가는 해치 테마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무조건 시장이 안 좋아서 해치 테마 살래. 시장 안 좋아지니까 나 양지사 주고사 양지사 살래. 아니면 나 시장 안 좋아지니까 네. 나 저거 금 살래. 그리고 종로 가가지고 금 이렇게 도매로 이렇게 하나 사올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반면에서 시장이 또 안 좋아진 거에 익숙해지다 보면은 또 단기로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지금 은행들이 왜 파산되는지 그 원인이 국채 때문에 파산이 되는 거고 이 국채에 따라서 은행들이 신용평가가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신용평가사 관련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신용평가사 관련주 이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차트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크레디트 스위스가 어제 UBS한테 구제금융을 받았는데도
50% 이상 빠졌습니다. 와. 그만큼 은행들이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 은행들은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도 돈이 기준금리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돈을 못 빌려요, 은행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행에 맡겨놨던 예금은 빼어가겠죠. 그렇죠. 빼겠죠. 빼고 그 기업들만 빼겠냐고요. 요즘 기업들 안 힘든 기업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엄청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금 빼려고 은행에서 돈을 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뱅크런 사태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가 파산이 된 것처럼 여러 가지 은행들도 우려가 있다는 거죠. 더 이상 전문가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신용평가사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마지막 점입니다. 뿅! 자, 안홍수님, 저 네. 가격 보세요. 와, 최고가가 6,940원이었어요. 6,940원.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가격이 4,622원입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많이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고 지금 싸요. 근데 지금 조금씩 이제 네.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사면은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트를 딱 네. 봤을 때. 지금 사실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 PD님이 아주 잘 잡아주시죠. 네. 곡선이 아주 이뻐요. 음.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신용평가사 관련주입니다. 제가 어. 갖고 온 종목은요. 신용평가사 관련주고요. 이 신용평가사가 왜 올라간다? 미국이 국채에다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니까 국채로 인해 가지고 감당을 못하면서 고객들한테 이자 줄 돈이 없다 보니 주가가 떨어지고 파산될 우려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님, 근데 이 종목이 지금 꼬리가 되게 굉장히 많이 달려요. 네네. 가격 전략 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꼬리가 달려도 기대감 때문에 살짝 내려가더라도 또 올라가잖아요. 주가가 하방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이 종목을 근데 개인 올라가죠.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매수하기는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혼자서 힘드시면 노한톡방에 입장하시면 되죠. 노한톡방에 입장하시면 네. 다 알려드릴 겁니다. 네, 가격 다 주실 거죠? 네, 가격 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신용평가사 관련주 같은 경우는 네. 여러분들 은행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 파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구체하고 채권 때문에 은행들이 파산될 우려로 이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혼자 대응이 어려우시면은 노한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이제 3분 정도 남았는데 3분 동안만 노란톡방 문이 열려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입장하셔야지 종목을 받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대폰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켜시고 카메라 화면을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비추기만 하셔도 영어로 된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 링크 가볍게 터치만 하시면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3분도 남지 않았고 방송 마치자마자 오늘 종목명이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제 또 이번 주에 FOMC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이냐 아니면 동결이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저희가 이 종목을 공략법을 달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 저희와 함께 한번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하셔서 종목명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채 관련주를 가져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중소은행들 또 유럽의 CS 은행이 파산 위기에 놓였던 그 원인이 바로 국채였습니다. 이제 중소은행들이 국채 금리가 낮을 때 국채를 사들였는데 금리가 높아지면서 부담이 커지면서 계속해서 파산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앞으로도 SBB와 CS를 시작으로 더 많은 은행들이 위험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이 위험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해지 테마를 가져와 봤고 신용평가 관련주를 가져와 봤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만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일주일에 단 한 가지 종목만 가져오는 방송이기 때문에 정말 엄선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가져온 종목입니다. 앞으로 1분 30초 동안만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휴대폰 카메라를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빠르게 많은 분들 들어오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1분 후면 문이 닫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서 종목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방송 없는 요일에도 더 많은 종목들로 저희와 함께 수익 창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여기서 한번 투자 고지 드리고 2부 방송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